네, 자 이번 시간에는 520페이지의 5번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0쪽의 5번 문제. 매출거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죠. 자료 설명. 지난 11월 13일 현아 유통의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으로 인해 반품되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래서 이것을 11번 과세 매출로 하고요.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라 그랬으면 분계를 외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11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1월 20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되고요. 고급 의자 수량 마이너스 2 단가는 10만원 그러면 마이너스 20만원에 마이너스 2만원 나타나죠. 거래처는 현아 유통이 공급받는 자 거래처가 되고 전자세금은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으니까 1번 입력하고 분계는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2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22만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2만원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20만원 네,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 네,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만원을 반영하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자, 1기 확정 신고기간이니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가서 몇 월부터 몇 월로 조회하느냐?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된다.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됩니다. 1기 확정이니까. 자,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하면 여기서는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마감을 해놨어요.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도 이게 18번에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분계는 위에 있는 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 이 세 개를 가지고. 그래서 매출세부터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매출세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갑니다. 일반 전표를 열으셔가지고 1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6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정리하는 거예요. 6월 30일자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복사해온 게 부가세 예수금을 복사해왔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을 전부 대변에다 쌓아왔어요. 예, 오늘은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차변에 부가로 검색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자, 엔터 하셔가지고 차변에다 붙여넣기. 그러면 951만원 붙여졌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대변 4번 부가로 입력해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갖다 놓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증가로서 차변에다 계속 적립을 해왔었어요. 정리할 때는 대변에서 전체를 대체시키는 겁니다. 대변에다가.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다시 가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가 그동안 4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대급금인 거예요. 이게 합계예요.
그 매입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3개월치의 매입세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가서 대변에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납부할 세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미지급 세금으로 계정 과목을 입력해야 돼요. 미지급 금이 아니고 미지급 세금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뭐라고 넣냐면 세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 강남세무서 6,000번, 6만 번인가요? 강남세무서. 자, 쭉 가서 여기 있는 7205000이에요. 밑에 차액 7205000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복사를 만약에 여기서 해왔다. 그러면 그 숫자하고 같을 거요? 아니다. 7195000이네요. 이게 만원이 있으니까 만원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자, 그러면 미지급 세금을 복사에다 붙여넣읍시다. 여기 7195000 이걸 복사하시고요. 일반 전표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만원만 차이가 나야 돼요. 네. 아까 그 차액은 만원이 포함된 차액이었어요. 만원이 뭐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비익. 언제나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에 나와 있나요? 전자신고 세액증 만원을 반영하고 그냥 반영하라고 그랬지 계정 과목을 뭐로 하라고는 안 했네요. 자비익으로 해주십시오. 수익 발생이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자비익 방향키로 쭉 가서 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도 이와 비슷한 화면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왼쪽에 이 화면은 문제가 보이는 화면이고, 여기는 프로그램, 더존 프로그램에다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창은 오른쪽으로 잘 배치해 놓으시고,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시험 보는 날은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 사전 테스트 문제는 사전 테스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이메일을 읽어보시면 다 거기 여러분이 이해가 갈수록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걸 보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6번 문제 잘 했습니다. 네. 다음은 결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기말의 상품 재고액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우리가 자동결산 사항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진손가구의 결산 시 당기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관리직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당기 설정액이 150만원이다.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잔액이 있으면 나머지 추가 금액만 입력을 할 겁니다. 이거 자동결산이에요. 이것도. 자, 수행과제 1번은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라 그랬는데 1번과 2번이 전부 다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당기 설정에 이거 퇴직금 추계액이 이렇다는 것인지 이거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합계잔액 시산표를 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결산일 날짜로 조회해서 비유동 부채로 내려가 보세요. 비유동 부채. 자, 비유동 부채의 장기 차입금 하나만 4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해 놓았으나 전기 퇴직자가 다 발생해 가지고 제로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전기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현재 결산 시점에 없습니다. 없으므로 추계 요 150만원 모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되죠.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예, 결산 일자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5천만원을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에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추계액,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해야 될 금액은 판매관리비 밑에 보시면은 잡비 및 아래에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15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자, 150만원. 이렇게 두 개의 자동결산 자료만 입력한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전표 추가,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은 매출원가 대체분계 만들어지고 퇴직급여가 차변의 퇴직급여 15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50 이 분계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걸 보세요. 12월 31일 전표에 가보면은 결차 결대에서 넘어온 두 개의 전표를 볼 수가 있는데,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차변이 상품 매출원가, 대변이 상품. 네, 여러분 결산 처리 저기 우리 그 NCS 평가 시험 보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자격 시험 말고 그때 제가 결산 문제에 요거 문제 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를 종이에 시험지에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 그때 차변에 오는 게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대변에 가는 게 상품입니다. 이 분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150만원 입력했죠. 그것이 분계가 이거예요.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분계라고 그러죠.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이런 분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결산자료에 입력해 가지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자동 분계만 하다 보니 자동 분계만 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갑자기 이 분계가 이론에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이런 분계가 언제 있었나, 이게 언제 쓰는 것이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결산자료 입력에 150만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른 기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전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일부러 보는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시험 볼 때는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전표 추가 눌렀으면 만들어졌다 하고 그 다음 일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행과제의 1번이 끝난 겁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 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요 하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된다. 전표 추가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 날짜 두 가지 입력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조회합니다. 12월로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밑에 당기순이익이 네, 보일 거고요. 이걸 뭐 적어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여러분 안심하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불러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아니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당기순이익이 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처분 예정일 여기에는 당기분의 날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2024-0223.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처분 확정일은 전기분의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2023-0223.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전표 추가 누르고 확인까지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필요한 전표가 넘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전표들이냐면 다 손익 대체 분계들입니다. 손익 대체 분계를 하시오라고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전표 추가를 누름으로써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손익 대체 분계, 수익은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비용은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당기순이익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과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해져서 차기로 이월되는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그러한 대체 분계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모두 5건, 전표로는 5건이지만 줄수는 굉장히 많죠. 개정 과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산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은 실무수행평가 62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 평가 문제가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평가 문제가 여기 평가 문제를 쭉 보면서 여기다 이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거래처별 메일 주소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읽었단 말이에요. 평가 문제를 이걸 읽고 답을 클릭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거래처 등록에 가서 만세 가구를 먼저 클릭하고, 만세 가구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F 만세, 이게 더 빠릅니다. 이것도 닫지 마시고 이 창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추가사항이라는 이 탭을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메일 주소가 보입니다. starnaver.com 맞아요. 그러면 이거 추가사항 탭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다 거래처를 또 검색해요. 리바트, 리바 엔터. 그러면 이메일 바로 보입니다. 엔젤 빌 36524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준기, 검색창 찾기창 그대로 놓고 준기인가요? 준기, 준기 목재, 준기 55 네이버.com 맞죠? 그러면 수정 가구가 틀렸나 봐요. 수정. 다 맞았네? 뒤에 주소가 틀리군요. 빌 36524인데. 수정 가구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답이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에 발생한 영업외 수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월계표에서 조회하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월계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월계표로 가봅시다. 월계표 가가지고 월계표 탭을 눌러서 8월부터 8월이라고 합니다. 8월부터 8월. 영업외 수익은 밑에 있어요. 아래로 쑥 스크롤해서 내려가야 영업외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그것이 영업외 수익이죠. 53만 원입니다. 53만 원을 답안에 입력하셔야 돼요. 530000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원을 입력한다든가 콤마 대신에 마침표 소수점을 입력한다든가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14번 13번 11월에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냐. 여러분 또 이거 11월부터 10일 이렇게 조회해 가지고 상품 매출은
비용 위에 있어요. 매출이 비용보다 먼저입니다. 여기 판매 관리비 바로 위에 중간쯤에 있죠. 여기 203 500 000이 답이죠. 이걸 답안에 여기 왼쪽에 답안이 여기 답안 쓰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타자를 하시라 이겁니다. 복사가 되는 것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11월 말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을 가운데쯤에 있는 거 클릭을 한 다음에 앞에 날짜에서는 그냥 엔터 하시고 뒤에 날짜를 11월 말일로 입력합니다. 11월 하고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여러분 계정 과목 코드 아시죠? 108 모른다면 검색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능한 103번, 108번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거래처 분류와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계속합니다. 굉장히 많더라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테크노마트 네 여기 있네요. 테크노마트 19030 맞고 스타가구 그 밑에쯤 있습니다. 9350 맞고 현아유통 네, 그 밑으로 가면서 있습니다. 220 맞고 BC카드는 카드사는 항상 밑에 있어요. 5786 틀렸죠. 그래서 BC카드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답을 작성하면 돼요. 네. 자, 나머지 15번부터 30번까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한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하시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